자,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느 보도 처음에 그냥 갔으면 됐는데, 이게 앞에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뭔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못 가고 이제 무승부를 가게 됐고, 오히려 또 무승부 가야 될 경기는 분명히 구매한 줄 알았는데, 구매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콜롬비아마저 이제 극장골로 이기는 바람에 원래 2대1로 끝나도 될 거 3대1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 뜰렸는데 하필 그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아쉽고 어제 뭐 무핸디무 사우디도 핸디무를 노리려 했는데 어제 뭐 뭔 생각으로 했는지 참 어제만큼 이제 어 뭔가 어수선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갈 것도 못 가고 뭐 분명히 무핸디무 가려고 했는데 카트에 안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못 가고 그리고 무승부도 카트에 담아 놓는데 그것도 못 가고 어 그러니까 뭔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제도 사실 뭐 적중한 거나 없어가지고 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아시아 예선을 가야 되나. 어제 성적이 원래대로 가고 좀 무난하게 뭐 다른 뭐 이슈가 없었더라면 뭐 아시아 예선도 한번 훑어보려 했는데 괜히 아시아 예선 봤다가 뭐 조합만 많아질까봐 오늘 월드컵 예선이랑 U20도 분석은 하지만 안 갈 확률도 큽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오늘 좀 늦게 왔거든요. 아시아 예선을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브루나이 뭐 예멘 승 보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도 언더 쪽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동티모르 필리핀은 뭐 필리핀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더 볼까 하다가 안 봤는데 앞에 아시안컵은 그냥 건너뛰고 그 핀란드 이탈리 저 리투아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핀란드 같은 경우에 리투아니아 상대로 원정 가서 이제 2대2로 비겼던 전적이 있는데 최근에 일단 어, 월드컵 예선이라는 점 그리고 핀란드가 지금 7점이거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3점이기 때문에 뭐 남은 잔여 경기를 봤을 때 핀란드는 그래도 네덜란드, 폴란드하고 뭐 물론 네덜란드가 한 경기 적긴 하지만 폴란드를 쫓아갈 수 있는 점수 차긴 해요. 그래서 오늘 홈인 만큼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핀란드가 이제 최근에 뭐 홈에서 폴란드도 잡았었고 리투아니아 원정도 리드를 하다가 이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물론 지난번 네덜란드전 2골 그리고 뭐 원정에서 뭐 쉽게 안 졌던 전적들도 있긴 한데 이건 그래도 핀란드 쪽 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어느 번은 모르겠어요. 핀란드가 다득점을 못하면은 뭐 언더 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무 아니면 핸디무 그런 고배당 쪽으로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루마니아하고 몰도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선 경기는 배당이 낮은 거 어제도 지브롤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배 터졌죠. 저는 언더를 가서 이제 언더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갔으면 뭐 적중을 했지만 그 언더를 못 가고 결국 남아공 프렌을 갔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닌가. 일단 루마니아가 몰도바한테 진 적은 없어요. 뭐 원정 가서도 대승을 거뒀고 자
아까 뭐 핀란드 부상은 딱히 없기 때문에 건너갔습니다. 오히려 리투아니아 쪽이 수비 쪽에 부상이 있고, 자 루마니아하고 몰도바는 아무리 친선전이라도 뭐 결장 부분도 딱히 없고, 그리고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오스트리아 월드컵 예선이라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안 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몰도바가 지난번 노르웨이전 11점 실점, 그리고 얘네도 이제 14일날 에스토니아 원정이 있어서 이건 그냥 루마니아 승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뭐 딱히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루마니아 승 보고 저는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인 정도만 노릴 거면 1마인 정도. 근데 친선전이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웨일즈,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친선전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아니고. 자, 뭐 피파 랭킹은 잉글랜드가 훨씬 더 좋긴 한데 일단 상성에서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만 보더라도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잉글랜드가 일단 무승부조차 없습니다. 웨일즈 상대로. 그래서 상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웨일즈가 지난번 캐나다한테 지긴 했지만 벨기에 원정도 3골을 따라잡고, 그리고 패배가 최근 들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잉글랜드 아시겠지만 항상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요새 잉글랜드 보면은 다득점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세르비아전 5골도 넣고. 그래서 뭐 친선전인 걸 감안하면 사실 잉글랜드 승은 갈 이유가 없긴 해요. 저 배당은. 왜냐면 아무리 상성이 좋든 간에 잉글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다음 라트비아 원정을 더 신경 쓸 수도 있다. 뭐 웨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벨기에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그나마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해리케인이 부상으로 떠 있고 그러면 물론 웨일즈도 이제 아론 램지 공격에도 부상이 있긴 하지만 잉글랜드 쪽이 좀 더 빡세지 않나. 근데 멤버로 보면은 물론 해리케인 빠진 게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호민점을 감안하면 이길 확률이 크다.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배당 대비 잉글랜드 승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언더 가자니 오버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해리케인이 없으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웨일즈가 요새 쉽게 잘 안 져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 경기는 아닙니다. 1.18을 굳이 친선 경기에 데려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뭐 마인까지 노려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해리케인까지 빠진다? 그럼 더 이제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할게요. 잉글랜드 경기는 패스하고 그 다음 폴란드 뉴질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분석을 하면서 자꾸 어제 생각만 나가지고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확실히 뭐 언어보도 그렇고 무승부도 담아놓고 못 가고, 원래 무핸디무도 갔어야 했거든요. 그 담아놓은 거 말고도 지금 너무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일단 최대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 뉴질랜드. 일단 이 경기 또한 친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친선전이 생각보다 뭐 대승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면 무리를 안 할 수도 있다. 왜냐, 다음 경기가 월드컵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원정을 가야 돼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물론 최근에 잘합니다. 홈에서 다득점도 많이 하고 네덜란드 원정도 비기고 근데 이제 친선전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뉴질랜드라서 최근에 호주전 말고는 뉴질랜드가 뭐 그 전에 팀들을 보더라도 상대적인 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승 갈 바에는 폴란드 승 가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가 더 못하냐. 웨일즈랑 뉴질랜드 봤을 때 뉴질랜드가 더 못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승 보고 이 폴란드도 결장이 크게 없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어차피 예전에 뭐 감독하고 불화 때문에 그 대표팀을 이제 안 한다 했었는데 감독이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 뭐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홈인 만큼 뉴질랜드 정도면 요새 폴란드의 홈 득점력으로 봤을 땐 그래도 마인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1마인까지만 1마인까지만 노려봅시다. 1마인까지만 노려보고 그렇게 가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하고 산마리노 가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리아 경기는 월드컵 예선입니다. 오늘이 16경기니까 몰타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오스트리아 산마리노. 최근 오스트리아가 너무 잘한다. 4연승.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경기는 지난번 원정에서 이제 4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산마리노가 득점을 잘 못해요. 이기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겼던 나라는 이제 리히텐슈타인밖에 없긴 합니다. 그만큼 실점도 많고 더군다나 이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스트리아도 퇴장이 있긴 합니다. 공격에. 그리고 바움가르트너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긴 하는데 산마리노도 미드필더 퇴장이 있고 특히 오스트리아가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이게 4마인부터 줬거든요. 즉 5골을 넣어야 됩니다. 좀 빡세 보이긴 해요. 과연 이 1.4 정도의 배당을 갈 거냐 아니면 어느 후보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인데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6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6득점? 6득점을 못한다 그러면 언더 가는 게 사실 맞고 더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다 라고 본다면은 근데 그때 원정에서도 전반에 4골이면은 저는 이건 일단 4마인, 5마인 둘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즉 5마인은 6대0의 스코어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5.5 오버 갈 바에는 그냥 5마인 가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4마인승 보고 5마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5대0, 6대0을 본다는 얘기예요. 홈이라서. 이게 뭐 친선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체코 크로아티아. 왜냐면 보스니아가 지금 4승 1패인데 오늘 만약에 오스트리아가 뭐 이기겠지만 그래도 득실도 중요합니다. 여긴 1위만 다 올라가고 2위끼리 또 붙어서 거기서 또 가기 때문에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득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코 크로아티아. 체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우디하고 비기긴 했지만 그게 친선전이었고 체코도 보면은 지금 크로아티아랑 1위 경쟁이거든요. 오늘 사실상 이겨야 그나마 맞춰갈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무패이기 때문에 한 경기 덜 치러서 승점이 같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체코 지면은 거의 크로아티아 1위 굳히기죠. 아예 1위 뭐 나머지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웬만하면 질 각이 안 보여요. 지브롤터 뭐 페루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몬테네그로 전도 남아있긴 하지만 원정 그래도 오늘 이기면 사실상 거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크게 없어요. 둘 다. 그러면 체코도 나름 그래도 홈에선 쉽게 안 지거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최근에 이제 페루제도 원정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리고 홈보다는 확실히 원정에서 승리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체코도 나름 뭐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있어요. 뭐 페루제도, 조지아, 뭐 우크라이나, 뭐 홈에서도 나름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크로아티아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쉽진 않을 거다. 체코 입장에서도. 저는 무승부가 딱 좋다 보여집니다. 배당은 크로아티아로 빠지는데, 뭐 실점이 적긴 하고 그 홈에서 5대1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체코 홈입니다. 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 누구냐, 아마 원정으로 빠지는 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패트리시크가 부상으로 아마 소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크로아티아가 좀 빡세 보이긴 하네. 공격에 안테 부디미르, 크라마니치, 페리시치, 모드리치도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잘하는 거 보면은, 잠깐만 이거 완벽하게 무승부 보기보다는 일단은 크로아티아 승부로 살짝 바꿀게요.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격수 한 명 빠진 것도 좀 크다 봅니다. 체코. 저는 오히려 크로아티아를 좀 더 볼게요. 조금 더. 한 6대4 정도. 느낌이 지난번 사우디전도 그렇고 소리가 두 번 들렸네.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승부로 볼게요. 후원 감사합니다. 조합은 방송 끝나고 빨리 갈게요. 빨리. 그러니까 막 웬만하면 전 9시에 좀 보내드리는데 8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처럼 너무 이제 질질 끌다가 구매도 못하고 구매한 줄 알고 적중했거니 했는데 그런 대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는 이유가 패턴도 있지만, 배당이 뭐 굳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그래서 뭐 올라가면 더 좋고 내려가면 어쩔 수 없고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자, 키프로스하고 보스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스니아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보스니아가 아까 오스트리아하고 1위 경쟁을 한다 했잖아요. 승점이 이제 같은 12점이지만 경기 수가 오스트리아가 한 경기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는 뭐 사실 뭐 2위를 하기가 산술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루마니아 정도 이제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승점밖에 안 됩니다. 다만 보스니아를 때려잡는다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리고 키프로스가 은근히 보스니아 상대로 몇 번 이겼더라고요. 원정에서도 이겼고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서 홈에서는 1대1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가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2골, 불가리아 원정 2골, 보스니아전 그 원정 가서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그런 거 보면은 홈인 만큼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스니아도 최근 뭐 오스트리아전 지긴 했지만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승패보다 언오버로 가야 된다. 저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그 다음에 몰타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몰타 네덜란드. 자,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엔 그리고 부상 여부가 군데군데 몇 명씩 있긴 합니다. 키프로스가 뭐 보스니아도 데미로비치가 이제
부상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몰타 네덜란드. 네델이 이제 3승 1무인데 폴란드가 바로 뒤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도 아직 모릅니다. 승점 7점이라서. 유리한 거는 이제 한 경기 덜 치렀다는 건데 오늘 사실상 못 이기거나 뭐 패하진 않겠지만 패배하면은 진짜 이게 알 수가 없게 돼요. 1, 2위가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1위만 가는 거기 때문에 1위 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2위 중에서도 몇 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몰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 공격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있고 네덜란드는 딱히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파이가 좀 잘 해주더라고요. 대표팀에서. 그리고 최근 리투아니아전 조금 버겁긴 했죠. 3대2. 폴란드랑 또 비기고. 근데 상대는 몰타입니다. 몰타.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몰타가 뭐 최근에 뭐 나름 골도 좀 넣고 하지만 좀 비슷한 팀들끼리 해서 골을 넣지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웬만해서는 뭐 득점도 잘 얻고 무너지기 일수기 때문에 이거는 네덜란드 승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아무리 원정이더라도 네덜란드 2마인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3마인까지는 글쎄요. 3마인도 지난번 홈에서 8대0을 기록했으니까 몰타가 근데 홈에서 물론 원정에서도 실점을 많이 안 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유로에서 0대2 잉글랜드 뭐 홈에서 그리고 또 슬로베니아죠. 근데 뭐 네덜란드는 워낙 차이가 나서 일단 2마인은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길게는 3마인 4.5마인은 좀 고민이 됩니다. 5대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번은 사실 건너뛰고 승패로만 볼게요. 이거는 몰타에 득점이 있으면은 3.5 오버가 더 확실하죠. 만약 그냥 3대0으로 끝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번은 살짝 건너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요. 8경기 아닌가? 뭐 하나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됐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하고 그리스. 일단 뭔가 제 느낌에 그리스 핀란드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성적은 좀 많이 다릅니다. 둘이 한 번씩 주고받고 하긴 했는데 홈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이기고 또 원정 가서는 또 그리스가 이기고 그랬었는데 일단 스코틀랜드의 지금 순위를 보면은 그리스보단 높아요. 여기는 이제 2경기씩밖에 안 했습니다. 그 5나라가 있는 그 조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됐고 4개의 나라가 있는 조들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스코틀랜드, 그리스가 4점, 4점, 3점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장도 따로 없고 그리스도 거의 없습니다. 결장이. 그래서 지난번 홈에서 덴마크한테 0대3으로 질 줄은 몰랐다. 왜냐면 그리스 보면은 예전에 네이션스에서 뭐 잉글랜드 원정 가서 잉글랜드도 잡고 뭐 다득점으로 이길 땐 4득점, 5득점씩 하는데 홈에서 단 한 골도 못 넣을 줄 몰랐거든요. 아무리 덴마크여도 0대3으로 진 게 좀 크다고 보여지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덴마크 원정 비기고 벨라루스 잡고 요새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홈에서는 오히려 네이션스에서 그리스한테 지고 뭐 아이슬란드한테 또 지고 이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무패 다 나와도 이상한 경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배당 대비 봤을 때 그리스도 득점이 많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실점도 아예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오버가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이 고민되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물을 갈지 아니면 승패로 갈릴 것 같으면 오버를 갈지 고민되는데
배당이 조금 매력적이긴 합니다. 2배가 넘어서 오버가. 그래도 이런 경기 무승부 봐야 된다 봐요. 그리스가 연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리스가 연패를 잘 안 당하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특징이 또 무승부도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승패로 갈릴 거면은 오버를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무 보고 페로제도하고 몬테네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어제 뭐 남아공 하나 틀렸으니까 하필 또 그게 조합에 들어가 있어서 아쉽긴 한데, 오늘은 뭐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 피해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길 팀은 이긴다는 그런 마인드긴 한데 어디서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로제도하고 몬테네그로. 이 경기도 월드컵 예선입니다. 자, 페로제도. 여기는 5개의 나라가 속한 조인데 일단 크로아티아하고 체코의 1, 2위 싸움이거든요. 페로제도하고 몬테네그로는 지금 승점 6점으로 같은데 뭐 지브롤터만 이제 전패고 둘 다 승패도 같고. 근데 이제 몬테네그로 쪽이 부상이 몇 명 있다. 그리고 지금 몬테네그로가 2경기 아니지 3경기 연속 그 득점이 없죠. 친선전 빼고. 그러니까 체코 2번, 크로아티아 1번. 그러니까 없을만 하긴 해요.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페로제도 상대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어가지고 페로제도 입장에서는 지난번 지브롤터도 잡고 홈에서 크로아티아전도 한 골밖에 안 내줘가지고 은근히 최근에 졌던 경기를 다 한 골 찹니다. 뭐 북마케도니아 원정, 네이션스, 뭐 체코 원정 월드컵 예선, 몬테네그로 원정 월드컵 예선. 그래서 페로제도가 홈인 만큼 몬테네그로에 대한 저 배당은 상당히 좀 갈만한 배당이긴 한데 한 골차 승부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몬테네그로가 원정에서 득점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무승부 쪽 보면 되지 않을까. 둘이 지금 뭐 승패도 같고. 그래서 전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고. 그때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0대1로 질 때 거의 극장골이었거든요. 추가 시간에 먹혔으니까. 안 그랬으면 비겼죠. 당연히 슈팅이나 뭐 유유슈팅 점유율은 이제 몬테네그로가 앞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극장골 아니었다면 결국 비겼을 수도 있어서 일단 홈인 만큼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라루스하고 덴마크. 아마 벨라루스하고 덴마크까지 하면은 이게 월드컵 예선이고, 그 다음에 모로코 바레인이 그걸 거예요. 저 친선전. 그리고 뭐 U20 이렇게 가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덴마크가 생각보다 강하다 지금. 뭐 이 배당이 너무 낮긴 한데 일단 벨라루스가 이전 전패입니다. 덴마크는 실점이 없고 뭐 그렇다고 덴마크에 부상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상대 전적은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스코틀랜드한테도 0대2로 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중립입니다. 중립. 헝가리에서 열립니다. 헝가리. 이러면은 둘 다 중립에서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더 좋죠. 그래서 벨라루스는 중립에 있던 경기들 보면은 뭐 네이션스에서 잘했던 적이 있긴 해요. 뭐 예전에는 뭐 스위스 원정도 3대3으로 비겼던 벨라루스라 요새 들어는 조금 강팀 만나면 좀 못하긴 합니다. 그리스한테도 5실점, 뭐 스코틀랜드한테도 지고. 그래서 덴마크가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스 원정도 3대0으로 이길 정도면 좀 무난한 승리 봅니다. 그래서 덴마크 승, 그리고
1마인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승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왜 무승부를 봤냐. 뭐 분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3전 전승에 실점이 없고, 그리고 어디 노르웨이였나? 그것도 2프렌이 우선순위였거든요. 근데 사실 2프렌은 지금 덴마크의 일반승 정도의 배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프렌을 이제 보고 다폴더로, 그래서 이제 둘 다 무승부 확률이 높아서 무를 찍었는데 그게 구매가 안 됐단 말이죠. 아직도예요. 아직도 멘탈이 나가네. 왜냐면 배당이 8.7배인가? 배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잘 골라가셨던 분들이 있길 바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승 1마인은 기본으로 보고 2마인 뭐 3.5마인까지 있는데 그거는 좀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의 덴마크라면은 뭐 2마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결장 부분도 크게 없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벨라루스가 생각보다 홈에서 그 중립에서 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그 친선 경기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뭐 4대 0으로 지고 그랬던 거 보면 저는 완전 이제 2배 이상 되는 조합들을 묶어갈 때 덴마크 2마인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이제 모로코 바레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트에 한번 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돼버리네. 잠시만요.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다 끝나고 한번 뭐 잠깐 할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잠깐 보던가 할게요. 잠시만요. 프로스 오버,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페로제도, 덴마크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자, 모로코 바레인입니다. 요 경기는 이제 친선전이거든요. 그리고 피파 랭킹이 많이 차이가 나요. 모로코 바레인은. 그리고 이게 모로코가 홈입니다. 홈. 중립 경기가 아니고 모로코 홈이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이제 전적이 있는데 이건 너무 오래됐고, 일단 모로코가 뭐 최근에 흐름도 좋고 상당히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순위가 진짜 높더라고요. 11위. 그리고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한테도 지고 요새 보면은 거의 못 이깁니다.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배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무리 모로코가 잘하고 하지만 이게 친선전이라는 변수 때문에 저 배당은 솔직히 배당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이게 뭐 무슨 뭐 예선이라든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친선전으로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갑자기 변수가 날 수 있거든요. 뭐 어제 뭐 지브롤터도 결국 졌잖아요. 배당상 솔직히 그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봤던 건데 이것도 사실 너무 배당이 적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인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뭐 아까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도 승 보면서 2마인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모로코는 아무리 홈이어도 그 정도일까 의문이 들긴 해요. 우리가 쉽게 막 접하는 이제 그런 뭐 유럽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멤버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로코가 좋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배당 빠지기 전엔 갈만했다. 1.51이면. 근데 지금 배당이 빠지고 1.39인데 1마인이 저는 일단은 패스할게요. 이 경기. 모로코 바레인은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뭐 대승을 거둬도 다른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국가 대항전이 끝납니다.
유럽 쪽, 막 이런 이 임팩트 있는 경기들이 다 끝나고 이제 미국, 이탈리아, 모로코, 한국은 또 모로코가 나오죠. U20 월드컵입니다. 요새 U20 월드컵 오랜만에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적중률이 괜찮더라고. 어제 사실 남아공 2프렘 빼고는 그 전날도 둘 다 적중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국, 이탈리아 가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미국, 이탈리아 경기가 뭐 어제 일본도 오늘 아침이죠. 뭐 연장전까지 가서 좀 아쉽게 졌는데 일단 8강에 진출한 팀들이 6팀 됩니다. 멕시코, 아르헨 8강, 그리고 스페인, 콜롬비아.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리고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고 오늘 미국, 이탈리아, 내일 아침이죠. 모로코, 한국의 승자가 이제 8강에서 붙는데 일단 뭐 최근에 상대 전적은 없고 미국이 일단 남아공한테 졌습니다. 한 경기를. 뭐 프랑스랑 뉴칼레도니아를 잡긴 했지만,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아슬아슬했어요. 호주도 1대0, 아르헨티나한테 0대1로 졌지만 쿠바랑 또 비기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력으로 보면 미국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예선전부터 막 분석을 한 건 아닌데 그 예선전 흐름을 보니까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미국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경기. 아니면 애초에 뭐 언어보로 접근을 하든가. 근데 언어보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일본도 무승부 보고 뭐 어디냐 그 노르웨이도 무승부를 봤던 이유가 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이탈리아도 뭐그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닌데, 왜냐면 프렘 보면서 무승부를 봤던 경기고 미국, 이탈리아는 완벽히 막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승부 쪽에서 조금. 근데 이제 둘 다 칠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중립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막판에 뭐 PK를 넣은 것 같은데 얘네가 뭐 조별 3위를 했다 그랬나? 프랑스가. 그래서 뭔가 이겼다 하더라도 잘했다고 생각이 막 그렇게까지 안 들어서 일단 미국 승무 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왜냐면 이게 단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탈리아도 못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르헨티나전도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뭐 부상 여부도 둘 다 크게 없고 해서 일단 미국 승부 쪽으로 보는데 배당이 승배당이 2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전 지긴 했지만 결국 뭐 한 골밖에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 우리나라 경기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이 맞대결 전적은 없거든요. 일단 모로코가 스페인을 잡고 브라질도 잡고 멕시코한테만 지고 올라왔거든요. 멕시코는 지금 8강가 있긴 한데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8강에 가 있습니다. 일단 모로코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친선전들도 보면 잘 안 지기도 했는데 일단 한국이 변수긴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한테 지고 파라과이전을 못 이긴 게 좀 커요. 제가 볼 땐. 그때 상대방의 이제 퇴장 때문에 우리가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슈팅은 더 밀렸어요. 슈팅 수가 더 적었습니다. 파라과이보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과 브라질까지 꺾은 모로코인데 한국이 잡기에는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당이 지금 모로코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이게 단판 승부라 뭐 전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모로코 쪽의 승리를 보는데 뭔가 한국이라는 것 때문에 굳이 뭐 베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경기는 차라리 그냥 응원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경기 갈 게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굳이 뭐 이게 또 변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몰라요 이게 일본도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모로코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전 차라리 뭐 언오버가 됐든 그렇다고 뭐 한국 2프렌을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경기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로코 한국은.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U20이 끝났고 니카라과하고 아이티 다시 이제 월드컵 예선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내일 오전 마감인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도록 할게요. 자, 니카라과하고 아이티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전적은 좀 있어요. 골드컵에서 좀 많이 만났었는데 일단 아이티가 상성이 좋습니다. 니카라과 상대로. 그러니까 상성은 니카라과가 좀 더 좋은 편이고 아이티가 좀 더 좋은 편이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아직 많은 경기를 하진 않았어요. 여기도 2경기씩 했는데 아이티 3위 아직 패배 없죠. 2무 니카라과 1무 1패. 다만 이제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다. 아이티. 그리고 아이티가 보면은 골드컵에서 보면 쉽게 안 지더라고요. 사우디전도 그렇고 뭐 미국전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엔 뭐 코스타리아하고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기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니카라과도 홈에서 코스타리카하고 비기긴 했는데 아이티는 원정 가서 비긴 거기 때문에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홈이기 때문에 아이티를 쉽게 갈 수가 없죠. 이런 경기는 사실 묻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게 또 내일 마감되는 경기다 보니 분명 내일 오전에 또 뭐 배당 변경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니카라과가 뭐 아이티한테 밀리긴 하지만 상성이 이게 뭐 중립도 아니고 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완벽히 무승부보단 일단 IT 승부 쪽으로 보긴 할게요. IT가 그래도 이긴다면 승패로 갈린다면 니카라가보다는 IT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승부. IT 승부 보고 일단 마지막 경기 온드라스하고 코스타리카. 자,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늦게 방송을 했는데 어제 경기 다 잡은 거 다 놓쳤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다시 보기는 구독자 그 전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온두라스 경기 끝나면. 자, 온두라스하고 니카라과인데 온두라스하고 코스타리카인데 자, 일단 온두라스가 지금 뭐 몇 경기 안 하긴 했지만 1승 1무로 승점 4점으로 1위입니다. 코스타리카가 2무로 2위고. 그러니까 IT랑 승점이 같아요. 코스타리카는. 다만 이제 코스타리카가 최근에 뭐 골드컵도 그렇고 중간중간 있던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지금 8경기 무패입니다. 4승 3무. 근데 4연승 뒤에 4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무가 많다. 그게 뭐 강팀이 멕시코가 됐든 미국이 됐든 아니면 지금 니카라과가 됐든 다 상대 가리지 않고 지금 어쨌든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코스타리카가 좋아요. 다만 온드라스가 최근에 뭐 중립 경기도 그렇고 홈에서도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인 거겠죠. 뭐 멕시코하고 만났을 땐 또 졌으니까. 그래서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홈인 만큼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거다. 다만 둘 중에 또 승패로 갈린다면 어디가 이길 확률이 크냐. 온두라스가 컸으면 프렌을 받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승부 원정이라 이제 무승부를 좀 보는 거지. 승패 갈린다면 아까 IT처럼 코스타리카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온두라스가 은근히 홈에서 코스타리카한테 거의 안 졌더라고. 딱 한 번 졌습니다. 언제냐? 골드컵이 아니고 홈에선 진 적이 없네. 그러면 중립 경기니까. 어쨌든 온두라스가 코스타리카 상대로는 상성은 좋습니다. 다만 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것도 코스타리카 승무 보지만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까 미국도 승무 보지만 무승부를 볼 수도 있고 한국은 건너뛰어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 해서 오늘 그 아시아 예선은 사실 가진 않았어요. 아까 앞에 경기 잠깐 보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예멘, 마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언더, 그리고 필리핀 동티모르는 필리핀의 무난한 승리. 그래서요. 걔네가 몇 마인을 받았죠? 3마인인가? 그래서 가볼까도 했는데 그냥 나머지 경기들도 많아서 어제 만약에 생각대로 해서 적중을 많이 했으면 오늘 아시아 예선도 한번 건드려 봤겠죠. 근데 지금 예멘은 끝난 것 같고 파키스탄 진행 중이고 필리핀도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부터는 아예 건드려 보질 않았거든요. 라오스, 태국. 근데 다 홈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배당들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봐서 가든가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방송하기 전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40분, 50분 가까이 다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도 짜야 되고 조합도 짜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독자 전용 게시판에는 분석 결과 이제 전체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없나요? 없으면 방송할까요? 자, 그러면 방송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내일은 120회차 7시 20분부터 경기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 브라질 8시고 해서 내일은 경기가 좀 많더라고요.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경기들이 워낙 있고 그 오전에 있는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낮쯤에 오지 않을까. 배당이 2시에 뜨니까 오늘은 좀 늦게 왔고 빠르면 3시, 늦으면 한 4시 이 정도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아쉬웠는데 사실상 적중했는데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못한 너무 아쉽고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누락 없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골라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추천수가 좀 아쉽긴 합니다. 추천만 이제 좀 눌러주시고 저는 나중에 공지를 또 할게요. 내일 몇 시에 올지는. 해서 한 분만 더 눌러주시면 10개만 채우고 합시다.
음, 대충 오늘 뭐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네요. 아, 10개 채웠네요. 감사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음, 뭐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시 보기 혹은 보시는 분들 뭐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쪽지. 수고하셨습니다.